정원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대형 주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50평 이상의 대형 주택에서 지열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죠. 뭐 고환율, 그리고 이제 고유가, 그리고 뭐 고유가, 그 다음에 그 고유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가를 잘 관리를 정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뉴스에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지열을 가지고 내지는 지열에 관심 있는 층하고는 조금 다를 건데, 그래도 중산층, 퇴직을 앞두거나 아니면은 전원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나름대로 경제력을 가지신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뉴스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잘 맞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전원에 지어지고 있는 나홀로 주택, 단독 주택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원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시골의 나홀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한 1만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1만 5천 채 정도의 이런 이제 그 전원주택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전원주택들이 지어졌는데, 거의 이제 한 51% 정도로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한 50% 정도 줄었고요. 제가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초까지 이제 접수된 신축 주택 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이제 급감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사회 소득 수준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서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이제 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중산층을 주도하는 연령대가 사실은 이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죠. 50에서 60대 막 초반 정도 되시는 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나머지 이제 여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노후로 가면서 인생의 어떤 안락함,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좀 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 내지는 건강상의 이유, 뭐 도시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 환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골로 나오시고요. 코로나 이후로 뚜렷하게 이제 증상이 되어진 게 오도이촌이라고 그래서, 오일은 도시에서 살고, 도시의 인프라가 워낙 좋으니까 도시에 살고, 이틀은 이제 주말에 시골로 내려오는 오도이촌의 형태도 완전한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양평 지역에 뭐 한 40평 이하, 그러니까 보통 한 30평 정도 되는 주택들의 판매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거꾸로 코로나 때 그렇게 이제 오도이촌 내지는 뭐 일종의 시골로의 도피, 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농막에 대한 붐이 이제 훅 일었다가, 농막 논란도 잠깐 있었었죠. 농막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 지어지는 주택들의 기본적인 크기는 보통 한 40평 전후한 주택들이에요. 보통 35평에서 뭐 45평대 정도 되는 주택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50평이 넘어가는, 40에서 55평을 이제 훌쩍 넘어가는 60평, 70평, 80평, 뭐 90평, 심지어는 이제 90 몇 평, 100평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호화주택으로 간주가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불편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100평 이내, 90 몇 평까지 짓는 이제 집들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대형 평수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고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주택을 만들면서 난방비나 냉방비에서 아주 유리하게 지열을 이용해서 구축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이제 간략하게 평형형대별로 이제 그 난방비만을 산출을 해봤는데 잠깐 보시죠. 그림처럼 30평 주택은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만약에 구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간 한 10만 원대 후반, 한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40평 때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 이제 요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평에는 30만 원 한 중반대에 나올 것 같고요. 60평은 이제 40만 원이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저런 이제 실제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80평 정도 되면 40만 원 후반에서 이제 50만 원대 정도까지 이제 요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이 표를 지금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서 이게 그동안에 한 3, 4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는 올랐구나.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지열 가지고 보통 한 40평대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한 1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에너지 가격들도 같이 동반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화폐 가치 하락이 매년 일어나는 거고 그만큼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들은 사실은 거세서 전기요금은 앞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오를 건데 전기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동반해서 다른 에너지원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냥 제가 다른 에너지원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지열만 단독으로 뽑아가지고 평별로 이렇게 예상 가격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지열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부 보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업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잘못 약속을 했다가 약정을 했다가 못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더 많습니다. 신축 과정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 지으면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신축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럴 이유야 충분하게 넘치고 넘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세세하게 할 거는 아니고 하여튼 집 짓는 과정은 돈도 나가야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아마 어쩌면은 평생을 살면서 집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어보게 될 건데 그때마다 겪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꿈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평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난방비 혹은 저렴한 냉방비를 보장을 받으면서 다른 집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평 이상 주택들은 제가 특별하게 다른 표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열 밖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40평에서 50평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원별의 차이들도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그 단열 성능, 이건 지워야 되겠네.
주택의 단열 성능이 워낙 이제 높아졌어요.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원래 예전에는 평당 한 450kcal 정도가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당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건축 기준이 강화가 되고 고효율 에너지 주택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트렌드화 되면서 지금은 이제 평당 뭐 한 200kcal 정도면은 충분하게 냉난방이 되는 주택으로 이미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짓는 주택들은 내 맘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준공 과정에서 이런 집이 가지고 있는 단열 성능이라든가 열 저항률, 관리율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안 돼도 평당 뭐 한 300kW 이하 정도의 그 필요 열량을 갖는 주택들로 만들어지고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택들은 평당 200칼로리를 가지고 냉난방이 가능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택의 효율이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원주택은 일단 첫 번째 LNG라고 하는 도시가스가 잘 인입이 안 되죠. 물론 도시가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60평이 넘어가는 대형 주택에서의 난방은 도시가스보다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굳이 비교를 안 하는 이유는 뭐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지열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형 평수에 관한 영상 속에서 뭔가 얻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50평이 넘어가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지열 이외에는 냉난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비교적으로는 딱이 없다. 오로지 지열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 우수한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열은 잘 아시다시피 뭐 별도의 이제 연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필요한 열원 자체를 땅 속에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집에서 불필요한 열을 땅속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 이 구동에 필요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비 전력이 이제 요금의 전부가 되는데요. 지열은 그냥 시간당 한 6kg 정도 와트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당. 보통 히트펌프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모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전기를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 패키징화 되어 있는데, 지열은 한 기당 한 6kW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지열 장비의 기본은 이제 ORT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히트펌프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하시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고 또 설비를 직접 이제 구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열에 관련된 히트펌프를 만약에 껍데기를 다 똑같이 다 벗겨놓고 나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거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가 조금씩 다를 것 뿐이에요. 그 운영 체제의 다른 것들 때문에 약간의 성능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각 회사별로 이 히트펌프를 구동하는 운영 체계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 체계, 그러니까 오퍼레이트 운영 시스템을 짰는가가 두 군데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효율을 중심으로 한 효율 중심의 그 운영 체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비 보호 측면의 보호적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히트펌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회사는 효율 중심의 히트펌프다, 어떤 회사 것은 장비 보호적 운영 체계다,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척박한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저 제품은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2000년까지 2023년 4년까지는 효율 중심으로 사실은 업체들이 경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너네 장비보다 훨씬 더 고효율이야, 우리 장비가 너네 것보다는 훨씬 더 난방에 더 유리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그러다 최근에는 장비를 보호하는 쪽으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히트펌프 제조사들이 장비를 제조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장비 보호적 운영 체계라는 게 뭐냐면,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력에 의해서 운용을 하면서 이 냉매의 온도를, 그러니까 밀폐도에 따른, 압축도에 따른 온도죠. 압축도에 따른, 압축 비중에 따른 온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히트펌프 내부에는 뭐 최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좀 그렇습니다만 30kg 세제곱센치당 뭐 이 정도의 이제 고압력이 걸리기도 해요. 히트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 있는 히트펌프 앞에 이렇게 히트펌프라고 하는 장비가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는데, 거의 대부분 요 앞에 조그마한 이렇게 무슨 뭐 온도계나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날로그형 이렇게 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두 개가 다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이 압력계가 전면에 있다는 얘기는 히트펌프에서 압력이, 냉매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 인자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장비가 꺼져 있을 때는 거의 공이 뭐 한 5에서 7kg,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센티미터당, 세제곱 센티미터당 이제 압력을 표시하는 거고요. 장비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 대부분 이쪽이 이제 고압 쪽이고 이쪽이 저압 쪽이어서, 고압은 이제 바늘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저압은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압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중요한 건 고압 쪽의 데이터, 그러니까 압력도 중요하지만 저압 쪽의 압력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해.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히트펌프라고 하는 시스템이 한 10년 넘게 대한민국의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난방이나 냉방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패키징 되어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 시도들이 잘못되어서 장비가 망가지고 AS하고 수리하고 소비자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토착화됐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오류들이 운전 시에 발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오류들 중에는 상당 부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자동 복구 에러들이고요. 몇 개에는 이제 사람이 꼭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오류들, 내지는 사람이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오류긴 하지만, 장비가 금방 얘기한 대로 히트펌프 제조사들이 장비 보호적 측면을 강화했기 때문에 약간의 효율적인 손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장비를 문제없이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지금 구축하는 거는 그렇게 큰 모험적인 측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와서 그 상품을 처음부터 빠르게 이제 그 소비하는 층들을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얼리 어댑터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시장에서의 마르타 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그 좋게 예상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도 시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제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들 얼리 어댑터 내지는 이제 새 상품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임상 실험에 일단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히트펌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열용 히트펌프도 초반기에 한 5, 6년 동안은 거의 모두 소비자들이 이 지열용 장비에 대한 마르타 역할, 그러니까 임상 실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죠. 50평 넘어가는 대형 주택은 이제 어떻게 이제 기존에 한 40평 정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40평 기준으로 만들어진 ORT 장비가 대형 평수에서 대형 평형에서 난방이나 냉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ORT라고 하는 장비는 보통 한 35평 정도의 개인주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장비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껏 해봤자 한 45평 정도까지도 만약에 45평 정도 되는 주택에다가 우리가 이제 ORT 장비를 설비를 할 때 야, 겨울에 열량이 딸려갖고 난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설비를 했습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어진 주택들이 평당 필요한 열량이 한 450kcal 정도 됐어요. 한 평에서 만약에 냉방이나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 이 정도 됐는데 2010년을 넘어오면서 2010년에 스타트하고 2015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이제 그 고효율화. 그러니까 주택의 에너지적 고효율화. 가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요.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저기다 집을 짓는데 다른 누구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내 방식대로 집을 뚝딱뚝딱 지어서 준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판넬로 지을 수도 있고 뭐 목조로 지을 수도 있고 블록을 싸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의 성능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택 형태 모양만 갖추고 전기가 통전되고 보일러 설비가 되고 하수도 설비가 되면 요 세 가지 정도만 만족을 시키면 준공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2015년 정도 넘어오면서 이제 개별 주택이 이제 가져야 될 이제 단열 성능, 이제 고효율 기준들이 워낙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준공 시 에너지 효율을 따져요. 주택의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제 준공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ORT를 가지고 최대 한 100평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열 성능이 강화돼서 주택이 고효율이 되니까 지금은 평당 200칼로리 이하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난방하고 냉방하는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쉽게 얘기해갖고 옛날에는 한 드럼만 있으면 겨울을 났는데 지금은 반드럼 내지는 반드럼도 안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ORT가 35평 정도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일러였다 그러면 지금은 주택의 성능에 아주 그 혁신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뭐 거의 100평 가까이도 난방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주택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택이 몇 평들이냐면 하나가 92평이고요. 하나가 89평이고요. 지금 하나가 97평 정도 돼요. 9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약 한 80평 정도 되는 주택이 지방에서 이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형 주택은 뭐 도시가스가 직접 유입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도시가스도 이제 급격하게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에너지원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사용을 줄이려고 하면 가장 좋은 무기는 이제 에너지 값을 이제 비용을, 사용 요금을 올리는 거죠.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이제 뭐 금방 이제 오를 거예요. 선거 끝났으니까. 전기요금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전기요금은 이제 하반기에 올린다고 하죠. 왜냐면 도시가스는 지금 이제 올려도 봄이 됐고 여름이 되고 가을까지는 난방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저항이나 불만들이 이제 표면화되지 않으니까 난방에 대한 요구들이, 난방에 대한 사용량이 거의 없는,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전기요금은 여름철에 냉방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겨울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냉방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냉방에 대한 준비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실제로 가계 부담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 비호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하반기로 밀어놨는데,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정말로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적자폭이 워낙 적자가 워낙 크고요. 그 적자폭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전에서 그 아주 알짜 기업인 한전의 KDN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매각을 시도하려다가 사회적인 여론이나 여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그러니까 한전의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반발했죠. 왜냐하면 한전 KDN이 뭐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한전에 아주 알짜배기 수익원을 내주는 회사인데 왜 저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 넘기려고 하느냐. 너네들 정말로 한전을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냐. 전력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마주하게 되니까 이제 KDN 매각을 일단 취소했는데, 전기요금은 겨울에 좀 오를 거예요. 올라도 뭐 LNG 가격도 같이 오를 거고요. 다른 에너지 요금도 동떨어서 같이 오를 겁니다. 뭐 중동 이스라엘, 중동전은 뭐 다시 뭐 뉴스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양상이 이제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확전이 돼서 중동 전체가 이제 전쟁의 불바다로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뭐 뉴스에서 저렇게 조용히 있지 않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 그 가자지구 쪽에 뭐 타겟팅해서 미사일을 보내서 공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중동전은 대충 이제 뭐 적당한 수준에서 유야무야해서 없어질
잠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실업, 실업으로 인한 소득저하, 여기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환율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무역 수지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었는데, 이 5대 강국이었고,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은 근래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추락을 했고요. 가끔 외신에서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가끔씩 들리고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또 이 위기를 잘 돌파를 해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정치 지형도 좀 달라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내지는 꼭 지어야 되는 집이 만약에 50평 이상이라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지열 시스템에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물량이 없을 거예요. 이미 정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초반에 이제 몰렸던 물량만 가지고도 올해 배정되어 있는 약 300가구 분량의 물량들은 이미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취소하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어갖고 반려되는 물량이라고 그래도 추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떤 특정한 예산을 추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갈 겁니다. 이대로 쭉 갈 거고, 그러면 50평 이상의 주택들은 지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부담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형 주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지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저의 금액을 맞춰 드릴 거고요. 대충 한 1,800만 원 정도 선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열이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향후에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바뀌고 났을 때 지열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장악력, 내지는 대중의 관심, 이런 세 가지 것들이 그런 대로 존재해야 되고요. 그 존재하는 바탕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 방침이 그래요. 공사를 해서 마진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말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 이 경영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감당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기조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그 힘은 없어요. 힘은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평형별로 이제 지열을 적용을 해서 난방을 했을 때 요금들을 이제 월간 내야 되는 요금들이에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아마 지금 올해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이제 막 건축 허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축 허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열은 올해는 거의 아마 내년까지도 정부 보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정치 지형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각종 예산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줘야 이렇게 시장에서 보조금도 늘어나고 할 텐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서 저희는 내년도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건축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도와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지열이라고 하는 이 신재생에너지 한 분야가 사라지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길,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난방과 냉방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